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결혼 10년 두 아이의 아빠로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아가던 저에게 아내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회사에 복귀한 뒤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완벽했어요. 사랑하는 아내, 귀여운 아이들, 안정된 가정. 하지만 어느 날 아내의 사소한 행동 하나가 제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었고 그 씨앗은 결국 저희 부부의 삶을 뿌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하나씩 풀어볼게요. 긴 이야기지만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42세 중견 IT 기업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서울 외곽 30평 아파트를 아내와 함께 전세로 얻어 살고 있죠. 아내는 39세 대기업 마케팅 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겐 6살 딸과 3살 아들이 있어요. 결혼 생활은 무난했어요. 물론 다툼도 있었지만 큰 위기는 없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죠. 아내가 둘째를 낳고 육아휴직을 시작한 건 3년 전이었어요. 첫째 때는 육아휴직 없이 곧바로 복귀했지만 둘째 때는 육아 부담이 커서 2년간 휴직을 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회사에서 바쁘게 일하며 가게를 책임졌고 아내는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가정을 꾸렸죠. 아내는 육아휴직 중에도 늘 회사로 돌아가면 다시 열심히 일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 말에 응원하며 당신이 복귀하면 내가 육아를 더 도울게라고 약속했죠. 그때 아내는 웃으며 당신만 믿는다고 했던 게 아직도 기억나요. 작년 9월 아내가 드디어 회사에 복귀했습니다. 복귀 첫날 아내는 아침 일찍 일어나 화장을 하고 새로 산 정장을 입더니 설레는 표정으로 집을 나섰어요. 그 모습이 정말 예뻤습니다. 오랜만에 회사 가니까 기분 좋아라며 웃던 아내의 얼굴이 지금도 생생해요. 저는 그날 저녁 아내를 위해 와인을 준비하고 아이들을 일찍 재웠습니다. 복귀 첫날을 축하해주고 싶었거든요. 오늘 어땠어? 회사 분위기는 어때? 와인을 마시며 물었더니 아내는 신이 나서 이야기를 쏟아냈어요. 새로운 프로젝트 팀에 배정됐고 팀원들이 모두 친절하게 맞아줬다고 하더군요. 특히 팀장님이 아내를 많이 챙겨줬다고 했어요. 팀장님이 내가 육아휴직 끝나고 복귀한 거 아시고 업무 부담 없도록 배려해줬어. 정말 좋은 분이야. 아내의 말에 저는 별 생각 없이 다행이다. 좋은 팀장이네라고 대답했죠. 그때만 해도 그 말이 이렇게 큰 문제로 커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복귀 후 한 달 정도는 모든 게 순조로웠어요. 아내는 아침 7시에 출근하고 저는 아이들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데려다 준 뒤 회사로 갔습니다. 저녁에는 아내가 먼저 퇴근해 아이들을 챙기고 제가 늦게 들어와 저녁을 먹는 패턴이었죠. 주말에는 가족이 함께 공원에 놀러 가거나 외식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내는 회사 생활에 빠르게 적응했고 점점 자신감이 붙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런 아내가 대견했고 한편으로는 안심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 부부가 다시 맞벌이로 가정을 잘 꾸려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죠. 그러다 2달쯤 지나면서 아내의 행동에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예를 들어 아내가 퇴근 후 집에 오면 늘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더군요. 저녁을 먹으면서도 카톡 알림이 울리면 바로 확인하고 웃으며 답장을 보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누구랑 카톡해? 라고 물으면 아, 회사 동료야. 프로젝트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대답했어요. 처음엔 별 의심 없이 넘어갔죠. 맞벌이 부부라면 회사에서 연락이 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점점 이상한 점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샤워하는 동안 핸드폰 알림이 계속 울렸어요. 평소 같으면 무시했을 텐데 그날은 왠지 모르게 궁금해졌습니다. 아내의 핸드폰은 잠금이 걸려 있지 않았고 저는 잠깐 화면을 봤어요. 카톡 알림에 최 팀장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고 메시지 미리 보기에 오늘 고생했어. 내일도 화이팅. 이라는 문구가 보였어요. 그 아래로는 하트 이모티콘이 붙어 있더군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팀장이라면 이런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지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날 밤 아내에게 넌지시 물어봤어요. 최 팀장이 누구야? 오늘 카톡 온 거 봤는데 좀 친하게 지내는 것 같네. 아내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어요. 아, 우리 팀장님이야. 내가 복귀한 지 얼마 안 돼서 신경 써주는 거야. 별거 아니야. 그 말에 저는 더 캐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불편한 기분이 남아 있었죠. 그 후로 아내의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평소엔 회사에서 야근이 거의 없던 아내가 갑자기 팀 회식 있다. 프로젝트 마무리하느라 늦어질 것 같다며 밤 10시, 심지어 11시가 넘어서 귀가하는 날이 늘어났어요. 한 번은 금요일 저녁 아내가 팀원들과 술 한잔하고 올게라며 나갔는데 새벽 1시가 다 되어서야 들어왔습니다. 집에 들어온 아내는 얼굴이 살짝 붉어져 있었고 와인 냄새가 났어요. 이렇게 늦게까지 마셨어? 좀 과한 거 아니야? 내 말에 아내는 살짝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오랜만에 팀원들과 분위기 좋게 마신 거야. 당신도 회사 회식 있으면 늦게 들어오잖아. 그 말에 더 이상 뭐라 할 수 없었지만 불안한 마음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의 회사 동료와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아내의 동기라고 소개한 여성을 만난 거예요. 가볍게 인사를 나누다 아내의 회사 생활에 대해 물었죠. 요즘 팀 분위기 어때요? 회식 자주 하나요? 라고 물었더니 그 동료가 의아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회식? 최근엔 거의 없었는데 프로젝트 때문에 다들 정신없어서 회식할 시간도 없어요. 그 말에 머리가 멍해졌어요. 아내가 늦게 들어온 날들이 전부 회식 때문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그 동료와의 대화를 꺼냈어요. 오늘 마트에서 당신 동기 만났는데 최근에 회식 거의 없었다던데? 당신은 회식 있다고 늦게 들어왔잖아. 아내는 잠시 당황하더니 아, 그건 우리 팀만 따로 한 거야. 동기들이 모르는 거야 라고 둘러댔어요. 하지만 그 표정, 그 목소리에서 어딘가 어색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부터 아내를 완전히 믿을 수 없게 됐어요.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아내의 생일이었던 지난 3월, 저는 아내를 위해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회사에서 몰래 조퇴하고 아이들을 조부모님께 맡긴 뒤 집에서 아내가 좋아하는 파스타와 케이크를 준비했죠. 아내가 퇴근하면 함께 로맨틱한 저녁을 보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퇴근 시간인 오후 6시가 지나도 연락이 없더군요. 전화했더니 오늘 회사에서 생일 파티 해줘서 정신없네. 좀 이따 갈게라며 끊어버렸어요. 결국 아내가 집에 돌아온 건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아내는 손에 명품 브랜드 쇼핑백을 들고 있었어요. 이게 뭐야? 내가 묻자 아내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아, 팀장님이 생일 선물로 준 거야. 팀원들 다 같이 파티 열어줬어. 쇼핑백 안에는 고급 브랜드의 핸드백이 들어있었어요. 가격을 대충 검색해보니 200만 원이 넘는 물건이더군요. 팀장 혼자 이걸 샀어? 아니면 팀원들끼리 돈 모아서 샀어? 내 질문에 아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팀장님이 사준 거야. 내가 복귀해서 열심히 한 거에 대한 보답이라고.
라고 대답했어요.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떤 팀장이 부하 직원한테 200만 원짜리 선물을 해?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내는 처음엔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야? 라며 화를 냈지만 제가 계속 캐묻자 결국 짜증을 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아내가 정말 회사 동료들과 단순히 친하게 지내는 걸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걸까?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죠. 결국 다음 날 저는 아내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샤워하는 동안 비밀번호를 풀고 카톡 대화 목록을 열었어요. 최 팀장과의 대화는 최근 메시지만 100개가 넘었고 내용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오늘 회의 때 당신 너무 멋있었어. 진짜 프로야. 내일 저녁에 우리 둘만 조용히 밥 먹을까? 좋은 레스토랑 알아. 당신이랑 이야기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네. 최 팀장의 메시지엔 하트와 윙크 이모티콘이 가득했고 아내도 고마워. 팀장님 덕분에 회사 생활이 재밌어다며 적극적으로 답장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아내가 보낸 셀카 사진까지 있었고 최 팀장은 너무 예쁘다라며 추켜 세웠습니다. 대화를 읽으며 손이 떨렸어요. 이건 단순한 동료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내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최 팀장이랑 무슨 사이야? 아내는 처음엔 그냥 좋은 상사일 뿐이야 라며 발뺌했지만 제가 카톡 대화를 봤다고 하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당신이 내 폰을 왜 봐? 그건 사생활 침해야. 아내가 화를 냈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사생활? 당신이 다른 남자랑 저녁 약속 잡고 셀카 보내고 하트 날리는 게 사생활이야? 이게 정상적인 동료 관계야? 결국 아내는 한숨을 쉬며 고백했어요. 최 팀장이 나한테 잘해줬어. 육아휴직 끝나고 복귀했을 때 내가 적응 못할까봐 신경 써줬고 내가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줬어. 당신은 내가 회사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전혀 몰랐잖아. 그 말에 저는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론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맞아요. 저는 아내가 회사에서 어떤 스트레스를 겪는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아내의 행동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최 팀장과 몇 번 단둘이 밥을 먹었고 한 번은 와인바에도 갔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이상은 없었어. 그냥 가벼운 감정이었을 뿐이야 라고 주장했지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가벼운 감정? 그럼 왜 나한테 숨겼어? 왜 저녁에 늦게 들어오면서 동료들이랑 회식이라고 거짓말했어? 아내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사건 이후 우리 부부 사이엔 냉랭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저는 아내를 믿을 수 없었고 아내는 제가 핸드폰을 본 것에 대해 화를 냈죠. 그래도 아이들 때문에 이혼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대신 아내에게 최 팀장과 연락을 끊고 회사에서 최대한 거리를 두라고 요구했어요. 아내는 알았어라며 약속했지만 마음속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아내는 다시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어요. 저녁에 일찍 귀가하고 주말에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예전 같았죠. 하지만 저는 아내의 핸드폰이 울릴 때마다 아내가 늦게 들어올 때마다 의심이 들었어요. 한번 깨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의 회사에서 주최한 가족 초청 행사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아내의 팀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했죠.
그런데 그곳에서 최 팀장을 처음 만났습니다. 40대 중반 단정한 외모에 자신감 넘치는 말투를 가진 남자였어요. 그는 저를 보자마자 웃으며 악수를 청했지만 그 눈빛에서 어딘가 불편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아내가 회사에서 잘 적응하도록 많이 도와줬다고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일부러 정중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끓었어요. 최 팀장은 별말씀을 아내분이 워낙 열심히 해서 제가 오히려 배울 게 많아요라며 웃었지만 그 웃음이 어딘가 억지스러워 보였습니다. 행사 도중 아내와 최 팀장이 잠깐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봤어요.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듯 했지만 동시에 익숙한 분위기도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아내가 정말 최 팀장과 연락을 끊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행사가 끝난 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에게 물었어요. 오늘 최 팀장이랑 무슨 얘기했어? 아직도 자주 연락해? 아내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냥 업무 얘기한 거야. 당신 왜 자꾸 의심해? 내가 연락 끊었다고 했잖아. 하지만 그 말투에서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 후로도 아내의 행동은 계속 의심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회사에서 받은 명함 더미를 정리하는 걸 봤는데 그 안에 최 팀장의 개인 명함이 있었어요. 뒷면에 손으로 쓴 전화번호와 언제든 연락해라는 메모가 적혀 있더군요. 저는 그걸 보고 아내에게 따졌어요. 이게 뭐야? 연락 끊었다며? 이 명함은 왜 가지고 있는 거야? 아내는 당황하며 그냥 정리 안 한 거야. 별 의미 없어라고 했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별 의미 없다고? 당신이 나를 계속 속이고 있다는 게 문제야. 그날 밤 우리는 크게 다퉜습니다. 아내는 결국 울면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정말 그 사람과 아무것도 없어라고 했지만 저는 이미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죠. 그러던 중 회사에서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맡고 있던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해외 지사로 1년간 파견 근무 제안을 받았어요. 연봉도 20% 인상되고 가족 동반도 가능했죠. 저는 이 기회가 우리 부부에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아내에게 파견 근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미국으로 1년간 가는 건 어때? 아이들도 새로운 환경에서 지내보고 우리도 좀 리프레시할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아내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어요. 갑자기 왜 미국이야? 아이들 유치원, 어린이집 문제도 있고 나도 회사에서 자리 잡아가는 중인데. 아내는 계속 핑계를 댔어요. 저는 그 순간 아내가 아직 최 팀장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결국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건 우리 가족을 위한 기회야. 당신이 정말 최 팀장이랑 아무것도 아니라면 같이 가는데 망설일 이유가 없잖아. 아내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결국 알았어. 준비할게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표정에서 망설이는 기색이 보였습니다. 미국행을 준비하면서 저는 아내의 행동을 더 면밀히 관찰하게 됐어요. 어느 날 아내가 회사에서 늦게 돌아온 날 우연히 아내의 노트북을 봤습니다. 아내가 로그아웃하지 않은 메일함이 열려 있었고 최 팀장에게 보낸 메일이 눈에 띄었어요. 팀장님, 저 미국으로 가게 됐어요. 1년 뒤에 돌아오면 다시 같이 일할 수 있겠죠?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겉보기엔 평범한 메일이었지만 그 아래 최 팀장의 답장이 붙어 있었어요. 갑작스럽게 떠난다니 아쉽네. 1년 뒤에 꼭 다시 보자. 너 없으면 팀이 너무 허전할 거야. 그리고 그 뒤에 또 하트 이모티콘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아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걸 확신했어요. 그날 밤 저는 아내와 마지막으로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솔직히 말해. 당신 최 팀장이랑 아직도 연락하고 있지? 아내는 처음엔 부정했지만 제가 메일을 봤다고 하자 결국 인정했어요. 그냥 가끔 연락한 거야. 팀장님이 나를 많이 도와줬던 사람이라 완전히 끊기가 어려웠어.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미국행을 망설였던 거야? 아내는 대답 대신 눈물을 흘렸어요. 그 눈물 속에 죄책감인지 미련인지 모를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결정을 내렸어요. 나는 당신이랑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하지만 당신이 나를 속이고 다른 남자를 마음에 두고 있다면 이 결혼은 의미가 없어. 아내는 울면서 미안해, 잘못했어. 제발 기회 줘라고 빌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미국 파견을 혼자 가기로 했어요. 아이들은 아내와 함께 한국에 남기로 했고 저는 1년 뒤 상황을 보고 이혼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계속 사과했지만 저는 당분간 거리를 두는 게 최선이라고 판단했죠. 미국에 온 지 이제 3개월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일에 몰두하며 마음을 추스르고 있어요. 하지만 가끔 아이들과 영상 통화를 할 때 아내의 얼굴이 보이면 복잡한 감정이 듭니다. 아직도 아내를 사랑하지만 배신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더군요. 미국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더 바빴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으면서 매일 새로운 도전에 부딪혔어요. 동료들은 대부분 외국인이라 문화적 차이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게 저에게 신선한 자극이 됐습니다. 주말에는 동네를 산책하거나 근처 카페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늘 바빠서 이런 여유를 즐길 틈이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내에게서 긴 메일이 왔습니다. 아내는 그동안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어요. 최 팀장과는 완전히 연락을 끊었고 회사에서도 다른 팀으로 옮겨서 더 이상 마주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의 시간을 보내면서 저의 빈자리를 많이 느낀다고 다시 기회를 달라고 했어요. 메일 끝에는 당신이 없는 집은 너무 허전해. 아이들도 아빠를 매일 찾고 있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메일을 읽으며 눈물이 났어요. 화가 나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아내와의 10년 결혼 생활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함께 기뻐했던 순간, 아내가 힘들 때 서로 의지했던 시간들,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걸까 고민이 됐어요. 저는 아내에게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지금은 아직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1년 뒤에 돌아가서 다시 얘기하자. 아내는 그 뒤로도 가끔 메일을 보내왔지만 저는 더 이상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던 중 미국에서 뜻밖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회사 동료의 소개로 한국인 커뮤니티 모임에 나갔는데 거기서 한 여성분을 만났어요. 30대 후반, 이혼 후 혼자 미국으로 이민 온 분이었죠. 그녀는 밝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저와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며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그냥 친구로 지냈지만 점점 그녀와의 대화가 위로가 됐어요. 아내와의 갈등으로 상처받은 마음이 조금씩 치유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들었어요. 아직 아내와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끌리는 게 옳은 걸까 싶었죠. 저는 그녀와의 관계를 더 발전시키지 않고 친구로 지내는 선에서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대신 제 자신에게 집중하기로 했어요. 운동을 시작하고 요리 클래스를 등록하며 새로운 취미를 만들었죠. 그러면서
점점 제 삶에 활력이 돌아오는 걸 느꼈습니다. 6개월이 더 지나 미국 생활 9개월째가 됐습니다. 그동안 아내와는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여전히 신뢰를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둘째가 고열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였죠. 저는 급히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해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아내는 지친 얼굴로 아이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아내는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이렇게 와줘서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내를 안아줬습니다. 그 순간 모든 갈등과 상처가 한순간에 사라지진 않았지만 가족이라는 연결고리가 여전히 강하다는 걸 느꼈어요. 아이의 치료가 끝나고 퇴원한 뒤 저와 아내는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내는 그동안의 잘못을 다시 사과했고 저도 아내의 회사 생활에 무관심했던 점을 인정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줬지만 아이들과의 미래를 위해 다시 노력해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저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파견 근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면 아내와 함께 상담을 받으며 관계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아직 완전한 신뢰는 아니지만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이 사연을 들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내의 잘못은 용서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저처럼 거리를 두는 게 맞는 걸까요? 저는 아직도 그 답을 찾고 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줘서 고맙습니다.